자, 이혜훈 기획예술장관 후보자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이제 당초 어제 월요일 날 있을 것이다, 19일. 그래서 굉장히 많이 언론도 주목을 했고 아마 여야 의원들 모두 준비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이제 경과보고서 채택 시간이 내일까지입니다. 일단 영상을 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자, 우선 박홍근 의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왜 이렇게 위원회를 이따위로 운영을 하십니까? 지난주 화요일날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방망이 두들기였어요. 네. 오늘 10시에 인사청문회 한다고. 그 이후에 간사 간에 협의가 있을 뿐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자료제출이 부실하다고 해서 지금 계속 위원장님께서 본인이 방망이를 뚫어놓고 나서 그걸 스스로 부정하십니까? 그건 협의일 뿐이에요. 합의가 아니라. 합의는 우리 의결사항이 합의했던 것이죠. 예. 자, 박홍근 의원이 첫 발언이 이따위로 운영합니까? 이게 엄청 세가지고 이게 또 기사 헤드라인이 많이 되기도 했었는데 자, 의혹은 굉장히 쏟아지는데 결국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청문회는 열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국민의힘 출신 이미자 위원장이 이제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안 됐다 하면서 아직 열지 않고 있습니다. 조 대표님? 청문회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왜 안 열어요? 왜 안 여는지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뭐 예. 자료 제출 부족은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던 한두 것이고. 번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청문회를 하면은 아주 맹공을 해가지고 예. 이혜훈 씨를 말하자면 사퇴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 그렇죠, 또 그렇죠.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옹호를 안 할 거라고. 그렇죠. 예. 왜 안 하냐? 그러면 오히려 오해가 생겨요. 예. 뭔가 이렇게 국민의힘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데 대한 예방 조치처럼 예. 보이고요. 음. 그 2019년이니까 조국 전 그러니까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있었잖아요. 예. 그것도 한이 많으니 했는데 결국 해가지고 그때는 당 이름이 자유한국당인데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게 결국은 조국 씨가 임명되고 나서 사퇴하도록 만드는 거기서 많은 정보가 나왔잖아요. 예. 왜 안 합니까? 그거 참 이상하네. 준비가 덜 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아니죠. 제 생각에는 준비 많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갑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청문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파상 공세를 펼쳐서 네. 낙마시킨다. 네.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정석이죠.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전 전략적으로 더 영리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시간을 끄는 게 맞습니다. 이혜훈 후보자는 워낙 결격 사유가 많고 언론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보좌진 갑질 의혹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 결혼 의혹, 본인이 했다는 건 위장 아니고. 미혼. 위장 미혼, 예. 위장 미혼 의혹, 그 자녀의 네, 자녀. 위장 미혼 의혹까지 보면은 이미 나온 얘기만으로도 국민들이 이미 판단이 끝났어요. 이런 상태에서 이 청문회 이 국면을 계속 끌고 가면 여론은 저는 민주당만 더 급해지지 국민의힘한테는 급할 게 없고 예. 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청문회 보고서 그 제출 시한이 지나버리면 그냥 임명 강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정치적 부담도 오롯이 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일부러 사실 자료 제출 미흡은 핑계인 거고요.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정도로 계속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게 전략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시간을 끌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지금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에 처해지면 그때는 이제 조갑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파상 공세를 하겠죠. 근데 그 상태에서는 이미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민주당이나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다음일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급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끌수록 타격은 이재명 정부에 간다. 예. 근데 그 비리나 혹은 그 잘못된 행위들이 국민의힘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이니까 그분을 5번이나 공천했던 국민의힘 도대체 뭐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예. 그걸 감수하는 거죠. 감수한다. 어차피 지금은 당을 떠난 사람이고 그것도 이제 저쪽 갔으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협위원장이었던 분이 그러니까요. 게다가 윤호길 했던 분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당 사람인 것처럼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철저히 지금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을 압박하는 모양으로 가는 게 국민의힘의 원내 지도부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예, 조 대표님 그 전략에 먹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효과를 많이 본 점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 정도로 아주 파격적으로 윤어게인에 속하던 사람까지 등용해서 쓴다. 그런 걸 보여준 면도 있고 동시에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얼마나 문제 있는 사람을
키웠느냐. 더구나 그 윤어게인 세력이었다. 하는 이런 식으로 그 책임을 한 7대3 정도로 나누는 그런 효과도 보았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가 임명하느냐 여부를 결정해야 될 시간이 촉박했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할 거예요. 아하. 그런데 객관적인 상황으로는 임명이야 할 수 있겠는데 예. 과연 며칠 출근하겠느냐. 그렇죠. 며칠 못 버틸 거예요. 며칠 출근하겠느냐. 아. 출근할 때마다 기사가 점점 커질 테고 출근해서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에 가면은 역시 가장 어떻게 보면 자기들 편에서 합리적인 선택은 뭐 자진 사퇴하도록 하는 이런 물밑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 열리니까 안 청문회가? 열리니까 오히려 바라기는 큰 게 터져가지고 예. 자진 사퇴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분이 사실 여기서 이제 밀려나면 이해웅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국민의힘 떠나갖고 이제 민주당 신청 안 했고 이제 이재명 정부 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 갈 곳도 없으니까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이제 그 수보회의에서 보면 국무회의에서 보면 이제 청문회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게 어렵게 모셨는데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요 심리는 뭡니까? 책임 분산이죠. 책임 분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청문회를 해야 거기서 국민의힘의 공격이 있고 민주당이 이제 방어를 해봤자 얼마나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지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그러다 예.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권자로서 국민과 함께 나도 함께 봤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이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청문회에서 뭔가 난타가 있어야 돼요. 그걸 기다려야 돼요. 예. 그거 없이 본인이 청문회도 안 열었는데 본인이 갑자기 임명 철회를 하거나 자진 사퇴시켜버리면 그러면 애초에 왜 후보자로 지명을 했다는 또 그냥- 그런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빨리 열어줬으면 할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어쨌든 언젠간 청문회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천하람 의원이 이제 계속 그 비망록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종교인에게 다른 의원들 낙선 기도 명단을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낙선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리고 거기 이제 경찰 수사를 검찰에 청탁해서 무마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실제로 그 낙선 기도 대상이었던 분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만 있는 건 아니고 민주당 진영에서는 뭐 진선미, 남윤인순, 표창원 당시 의원 등이 적혀 있었고 친박계 실세로 꼽히는 중진들 윤상현, 권영세, 김태흠, 현 충남지사 이런 분들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 조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이게 사실이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얘기했죠. 이야기해야 될지 예. 이거 내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서 말이죠. 천하람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또 확인 비망록을 근거로 해서 말을 했을 것 같긴 여기에 한데. 제일 끔찍한 게 이제 예. 목사님 등장하는 건데 예. 더구나 낙선 기도를 하는 목사님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명단을 받았고 실제로 이분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철없는 신자가 요구를 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기도까지 요청을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좀 그런데 하실 하여튼 텐데. 이혜원 전 의원은 예. 아주 권력욕이 강하다는 것은 예.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권력을 위해서는 노선을 가리지 않는 그런 권력욕에다가 만약 이 목사님이 등장했다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 개신교 위기를 보여주는 건데 개신교가 지난 한 150년 동안 대한민국의 근대화, 독립운동, 건국, 산업화, 민주화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개신교가 이 정치와 이렇게 손잡고 거기에 또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들어와가지고 큰 교회 목사가 정치화되고 또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개신교에 큰 위기가 왔어요. 예.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우리 개신교가 얼굴을 들 수 없게 된 게 교회와 교인들이 무례하게 보입니다. 이러더라고. 교회와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례하게 보입니다. 그런 것의 한 단면이 여기 이혜원 비망록에 등장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교, 신천지 이게 다 정교 유착. 분리의 원칙을 위배했다 해가지고 지금 수사가 들어가고 맞습니다. 있다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 정치의 발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해가지고 정교 분리를 시작하면서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산업혁명도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그 원점에 대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특검의 형식으로. 예. 그런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개신교 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은 예. 절대 종교하고 이제 권력을 분리해야 되고 경험적으로 보면은 종교와 권력이 유착되면은 종교가 손해를 봅니다. 아무래도 권력이 강해요. 종교보다는. 아, 그런가요? 예. 또 종교 자체의 순수성도 많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자들도 많이 떠날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이런 비망록 같은 게 이제 알려지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인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고, 저는 뭐 제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예. 이 자체만 봐도 굉장히 왜곡돼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기도를 부탁하는 걸 무슨 비망록이 데스노트도 아니고 무슨 갑자기 예, 거기에다가 그런 식으로 이게 기독교 예. 신앙이랑은 딱 봐도 안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뿐만 전혀 아니라 아닙니다. 비망록에 예. 나온 내용 중에서 또 보면은 자기가 보좌진들한테 히스테리 부린 걸 가지고 하나님 제가 많은 세월 기도했지만 제 힘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예. 이것도 굉장히 무책임하고 사실은 그건 나중에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 탓을 할 건가요? 이게 굉장히 왜곡된 신앙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예. 이게 또 정치와 또 결탁을 하고 유착이 되면은 더 예. 큰 왜곡된 신앙이 정치와 유착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병폐들이 사회적으로 드러난 게 지금 통일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신천지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 이번 기회에 통일교 신천지 특검 그냥 받고 싹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싹 정리될까요? 한 대까지는 해야죠. 한 대까지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은 해야죠. 예. 예.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사실은 이 개신교 집안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공개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정치쇼에 나와가지고 이분이 또 이 기도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이분들이 기도해 보신 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앙적 맥락도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공개했다는 건 비망록에 나오는 그 수위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를 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예, 아무튼 이 논란도 어떻게 또 정리가 될지. 예, 저도 참 이 신자 입장에서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하네요. 예, 아무튼 여기까지 짚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예, 발언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아마 이 판결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판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대통령은 헌법상 재임기간 중에 소추를 받지 아니하는데 그 소추가 수사는 해당이 안 된다. 그 수사에는 대통령은 체포 당했지 않습니까? 강제 수사까지 포함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제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해석하는 건 이 판사가 처음입니다. 예. 자, 성진호 변호사라는 분인데 일단 이분이 법률적 얘기를 해가지고 옆에 또 유지아 변호사가 계셔서 이분 말이 맞습니까? 일단 저분의 워딩은 예. 변호사의 말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저분의 말은 예. 정치인의 말이에요. 아, 정치인의 말이다. 예. 일단 그걸 먼저 변호사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실제로 공수처의 그 수사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게 있느냐, 이 문제는 저도 예전에 한판수부 나와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기억납니다. 논란이 있어요. 예. 논란이 있고, 그거를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특검을 하거나, 이제 그게 수사권 문제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법 해석상으로 얼마든지 이제 풀어갈 수 있는 문제고, 결국, 이제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한 다음에 직접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그래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법 형식적으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체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해석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에 1심 판단도 그래서 내린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아마 판사가 예. 만약에 지금 와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그건 좀 그렇죠. 와 예. 그거는 글쎄 뭐 판사가 어떤 국가적 혼란까지 완전히 뭐 그것까지 고려를 해가면서 판결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얼마든지 법 해석상으로 가능한 해석이고 또 여러 가지 그게 뭐 반대로 해석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야기될 수 있는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저는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법리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예. 조 대표님.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했잖아요. 그렇죠. 재임 시절에 예. 그러니까 대통령 헌법상 재임 예, 기간 예. 중 소출받지 않냐는데 그 소추가 물론 수사. 소환하고 한 것은 예. 탄핵으로 그건 탄핵 판명된 이후고. 다음이었고 예. 그 전에 전단계 수사는 있었을 것 같은데 예. 물론 신병을 확보하는 수사는 안 했지만 예,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재판 관할권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권 여부는 제1심 판결이 하나의 판례가 된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론의 여지가 있을 때는 판결로서 그 판례를 정하는 건데요. 예, 맞습니다. 그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저는 딱 합리적이더라고요. 수긍이 갑니다. 예. 그리고 이미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거꾸로 돌릴 수는 없다. 이것도 판례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도 그게 법리상 맞아요. 그리고 법리라는 게 뭐 꼭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문이 이건 있어야 되는 게 앞으로 아니라. 판례로서 저는 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고정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저는 항소를 해도 예. 이길 만한 요소가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는 그날 판단은 안 했지만은 예. 전후좌우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 내란죄도 성립되겠다 하는 느낌을 준 것 같고 해서 난 실력은 없다고 봅니다. 예. 자, 근데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이분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이분이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법원 판결에 반하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또 왜 이런 말씀을 또 강하게 하실까? 해석해 주세요. 이제 정치적 주장이죠.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사건 때도 예, 예. 뭐 4대4 기각이니 뭐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지 5대3 않았습니까? 데드락. 예. 네. 데드덕인가요? 예, 어쨌든. 예, 데드덕. 예, 데드덕. 예. 하여튼 그랬는데 그게 지금 그러니까 어떤 판사로서 법조인으로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예. 법리에 익숙한 정치인으로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 뭐 완전히 뭐 이렇게 어불성설이고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공수처 수사권 문제는 조합재 대표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심 판결이 처음 나오긴 했지만 아직 예.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판례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법리적 논쟁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나경원 의원이 하시는 이 주장은 법리적으로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 정치적 주장인 거잖아요. 어떤 정치적 목적입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국민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뭔가 이제 부당한 어떤 재판을 받고 내란몰이를 당하고 있다. 아하. 그게 이제 삼특검을 비롯해서 부당한 내란몰이 내지는 정치적인 어떤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어적 차원에서 하시는 정치적 표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정치적 표현이니까 예. 얼마든지 이제 본인이 이런 주장을 함으로써 그 주장에 플러스. 뭔가, 예, 그 동의할 만한 수긍할 만한 강성 지지층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목적도 더불어 있다. 있겠죠. 조 대표님. 저는 나경원 의원의 이 말보다 제일 경악했던 것은 예. 국민의힘이 논평을 하지 않은 것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았다는 것은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예, 예. 그렇다면은 계엄 사과는 그것은 말장난이었다는 이야기고 또 이게 공당이라고 쓰잖아요. 보통 당을 우리가 강조를 하면서 사당이 아니고 공당이라고 그러면은 이 공적인 일이고 더구나 국민의힘이 배출한 지금 대통령이 이런 말하자면은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의견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렇죠. 이건 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협회 수준도 아니고요. 이건 존재가 없는 거예요. 본인들에 속했던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은 아니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 해도 돼요. 그렇죠. 법리상 이런 건 문제 있으니까 앞으로 2심에 가서 바로 잡혀주기를 바란다. 왜 그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그런데 말 안 하는 게 최악의 선택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당은 사실은 문외 정당이라는 걸 아닙니까? 뇌가 뇌가 없는 정당 아닙니까? 뇌가 없는 정당. 와. 아니 근데 제가 기자니까 기자를 비교하면 어떤 큰 사건이 터졌다 그럽시다. 예. 그 담당 기자가 나는 저런 사건은 취재해본 경험이 없어서 안 가겠습니다 하면은 그 기자 그 다음에 사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 자기가 다루기 어려운 당이라는 것은 온갖 풍상에 다 정면으로 맞서야 될 조직인데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해가지고 말하고 불리한 것은 말 안 한다. 이건 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공과 사를 구별도 못하고 이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개탄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제가 잠깐 서울시장 얘기를 했는데 그 패널마이크 의뢰로 여론조사 공정위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서울시장 이제 지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오세훈 현 시장이 25.9%, 그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이 23.4%, 나경원 의원이 3위입니다. 17.1%. 뭐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양자구도는 아니고 쭉 이제 후보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누가 좋으냐 이렇게 조사를 한 건데 일단 나경원 의원도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수치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17 플러스 오세훈 시장의 지지도도 본인에게 온다면 승산 있는 구도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든 네.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든 일단 국민의힘에서 고정적으로 지지해주는 네. 편을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나경원 의원이 현직 시장이 오세훈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꽤 근소하게 예. 지금 저 여론조사에 의하면 3위 3위권 안에서 따라붙고 있기 때문에 예. 전 나경원 입장에서 이제 반가운 여론조사고 해볼 만한 게임이다 예. 이렇게 판단하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예. 하겠죠? 게임을? 출마 선언 하겠지겠죠? 그렇게 하고서 움직이는 것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2위가 정원호 의원 23.4, 4위가 박주민 의원 9%인데, 그 2위와 4위를 합친 숫자가 지금 33 정도 되고, 1위와 3위를 합친 숫자가 43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1등, 3위 후보가 민주당 2위, 4위 후보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공정조사이기 때문에 좀 뭔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하고 약간 무슨 효과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 어떤 응답률에 좀 뭔가 편견이 있을 수 있다 해석할 수 있겠지만 조 대표님 나경원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나아가 경쟁력. 근데 오세훈이라는 벽을 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아, 그래요? 더구나 아하. 계엄 사태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비판하는 입장이었고 나경원 의원은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입장이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차피 지방선거에 가면은 윤 어게인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질 거고 아, 그런가요? 이 지방선거가 윤 어게인 심판선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럼 이 안에 갇혀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올해 지선도. 아하. 그런 의미에서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 나올 경우에. 반면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선 중도 확장성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 강남 광복에서 강북표가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오세훈 시장이 있는 동안에 강북 발전이 많이 됐어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제가 좀 강북에 사는데 예, 예. 요새 저는 생활 무대가 주로 광화문인데 대통령실까지 청와대로 옮겨 놓으니까 여기가 종로 광화문이 서울의 중심이구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지금 종로 개발을 밀어붙이는데 예. 이게 먹혀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전국 여론조사와 달리 국민의힘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선거 구도라고 생각하는데 예. 윤 어게인 프레임으로 갈 거라고요. 아하. 그러면은 나경원 의원 불리하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자, 내일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이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판사의 이제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 이분이 또 이제 목격담에 나와요.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된 다음날 14일에 호텔 로비에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게 또 굳이 또 목격이 돼갖고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자, 우리 유지아 변호사님, 예. 1심 선고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저는 내일 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그 결과를 예.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1심 선고보다 더 주의 있게 보고 있어요. 내일 선고가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그렇죠. 있다. 왜냐하면 내란죄에 대한 법리상으로 판단.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란죄니까. 그렇죠. 예. 내란죄이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혐의가 뭐냐면 그 내란 공범 혐의가 하나 그렇죠. 있고 방조 혐의도 있고. 예, 그렇죠. 방조 방조. 혐의가 예. 공범 혐의고 예. 하나는 이제 주요 임무 종사자 주요 임무 혐의 종사자. 예. 둘 다 그 혐의를 입증해서 이제 판결까지 선고까지 가려면 예. 결국 내란의 수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에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판결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공수처 수사권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그럼 판결문을 자세히 귀를 쫑긋 하고 들어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사실상 그 판결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그 판결의 취지를 범위를 벗어나는 판결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하. 사실상. 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판결 굉장히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중간 부장판사죠? 네. 그 특검에서 15년 구형했었나요?
10년, 15년 맞죠? 15년. 그죠? 15년 구형인데 조 대표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5년 구형. 결과. 15년 구형과 한덕수 전 총리가 당시 했던 행동 사이에는 상당히 좀 이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말하자면 저분이 쉽게 비법률적으로 요약을 하면은 그날 밤에 몸을 던져서 적극적으로 안 막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적극적으로 안 막은 것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만하지만 그게 형사 사건으로 가서 예. 그 보통죄도 아니고 내란죄 공범으로까지 엮을 수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는 실체적 사실에 대한 것과 법과의 괴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국무총리만이 그걸 막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구형 논거의 핵심이. 예. 이분만이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도 연세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분을 대하는 좀 어렵게 대했던 거기에 비하면 행동이 너무나 유순한 것처럼 보였고 특히 이번에 CCTV 영상이 공개됐고 그러니까 이분이 걸어왔던 참 대통령만 빼고는 안 한 직책이 없는데 주미대사 됐고 그렇죠. 국무총리도 2번이나 했고 오블리제라는 그 원칙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 의무는 더 강해진다는 그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한 건 분명해요. 예. 요 경계선에서 내일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류 변호사님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상당히 불리할 거로 봅니다. 예. 내가 또 생중계가 된다고 하니까 그 1심 판단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와주신 위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조 대표님도 고맙습니다.